1분에 10만 원입니다. 성금으로 받습니다. 5분이시니까 50만 원 주시면 제가 사용하도록 허락해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부동산의 권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경매 투자를 하거나 할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에 속해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용익물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진 않아요. 용익물권이라고 분류되는 것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물권이라고 분류되는 것들 중에 저당, 근저당, 질권, 담보가 등기가 있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표기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은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걸 목적으로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들이에요. 파란 것들, 위에 있는 파란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권리라고 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부동산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목적들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요거를 통틀어서 부동산 권리라고 얘기하기는 해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분홍색이 있어요. 분홍색.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권리. 왜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부르냐면 등기부에는 이런 권리들이 안 보여요.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유치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은 등기부를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얘들은 등기부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부동산 권리예요. 얘네들 이외에는 나머지 권리들은 다 등기부에 공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살펴볼 거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힘, 그 부동산을 수익하는 힘,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자, 이 핸드폰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즉, 이 핸드폰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물건이잖아요. 부동산도 물건이지만, 자, 소유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심심하면 제가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오로지 저희 의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야, 이게 제 건데, 야, 핸드폰 이거 쓰지 마.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 닉네임이 김 회장입니다. 김 회장님. 네. 네. 김 회장님이요. 어느 날 집에 계셨는데 갑자기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현장에 나가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 500만 원 정도 피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그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현장으로 나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금을 한 2천만 원 들고 가셨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500만 원이 아니라 한 800만 원 손해를 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랑 통화를 해야 돼요.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깜빡하고 급하게 나오느라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반경 3km 안에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김 회장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선생님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급하게 좀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 제가 한 5분 정도만 통화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 거예요. 뭐냐면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핸드폰을 잠깐 사용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좀 급해 보이는 거예요.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비용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1분에 10만 원입니다. 성금으로 받습니다. 5분이시니까 50만 원 주시면 제가 사용하도록 허락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급하신 거잖아요. 근데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한테 50만 원을 주시고 이제 핸드폰을 빌려 가셔서 사용하셨어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수익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이 핸드폰이 저한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돈벌이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김 회장님이 통화를 하셨어요. 5분 동안 통화를 하셨어요. 통화를 했더니, 야,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8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1,500만 원 정도 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러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계속 통화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제 김 회장님이 저한테 말을 하신 거예요. 혹시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핸드폰 저한테 파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얼마에 사실 건데요? 했더니 이제 주신다고 하시는 가격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신상 아이폰 최신 기종을 용량 큰 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냅다 돈 받고 넘겨드렸어요. 제가 뭐 한 거야?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 자, 이 핸드폰의 소유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의사 결정만으로 처분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핸드폰이 저희 와이프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저한테 사준 거예요. 비용은 와이프가 됐어요. 하지만 소유권은 저한테 있죠. 그러면 저는 와이프 허락 없이 이거를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 가면 혼나겠죠. 선물을 넘겨줬다고. 하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제가 오로지 나의 의사만으로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가서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요. 임차인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월세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받는 어떤 수익적인 힘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매매로 넘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힘, 수익하는 힘, 처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등본에는요, 소유권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공유자 전부 지분 이전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됩니다. 소유권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등기부등본이고요. 각구란이라고 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순위번호 1번에 보면 빨간색 박스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럼 토지의 소유권자는 내 토지니까 내 토지 위에 주택을 하나 지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건물도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토지 등기부도 존재하고요. 건물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건물 등기부도 존재해요. 근데 원래 토지였는데 내가 여기 위에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세상에 없던 건물이라는 단독주택이라는 건물이 새롭게 태어난 거죠.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등기부등본을 만들게 되면 가장 먼저 기재되는 권리가 뭐냐면 이 건물 누구 건데 이 권리가 먼저 기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재되는 그 소유권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다른 권리들이 붙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단독주택을 지어서 등기부를 만들고 내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도 있겠죠. 일반 매매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소유권 보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 이전되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태로 등기부에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화면을 보고 현재 이 부동산의 현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이 부동산의 현 소유권자. 순위번호 몇 번? 6번. 그렇죠. 6번이에요. 6번.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소유권자였을 뿐,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 부동산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고 싶거나 이 부동산의 어떤 목적의 권리를 내가 공시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번에 있는 김땡 임씨랑 저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든 권리를 공시를 하든 이분이랑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권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빨간 줄 거진다, 소멸된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소유권자로서. 근데 빨간 줄이 안 거져 있죠. 왜 안 거져 있어요? 아니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건 뭐냐면 이 재산이,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소유권 이전이 어떤 식으로 넘겨졌는지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소유권은 일부러 안 지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아무런 권리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의 현 소유권자라고 여러분들은 인지하시면 되세요. 생각하시면. 그래서 지금 소유권 보존이랑, 그러니까 소유권 표기 형태인 소유권 보존이랑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이 등기부를 보니까요. 처음에 순위번호 1번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위번호 2번에 보니까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고요. 초보자분들이 이거 뭐예요, 설롱님?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의 한 가지 표기 방식이에요. 자, 보시면 처음에 소유권 보존을 했을 때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공유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세금 절세하는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많이 하시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하나인데 남편이 그 소유권 중에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사모님이 이 소유권 중에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지분 형태로 이 소유권을 공유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공유권자, 공유자 혹은 지분권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하나에서 이 소유권 전체 지분 중에서 2분의 1,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에서 전체 소유권 중에 지분 2분의 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형태죠. 지분권자로.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의 지분만 가지고 오면 돼요? 이 사람의 지분만 가지고 오면 돼요? 아니죠. 얘네들 이 공유자들의 지분을 전부 내가 이전받아 와야 완벽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 전에 소유권자가 공유자였고 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왔어. 나 완벽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왔어. 라는 소유권 표기 방식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분 소유권만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있다가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식한테 그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지분만 별도의 지분만 따로 이전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는 공유자들의 지분을 전부 다 이전받아 왔다, 완벽하게 이전받아 왔다라는 그런 소유권의 표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소유권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고,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아니면 공유자 전부 지분 이전, 아니면 지분 이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지분만 이전받아 왔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소유권의 등기부에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0분 쉬었다가 여기에 있는 용익물권, 담보물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런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은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용하는 님, 수익하는 님, 처분하는 님을 소유권자랑 합의해서 뺏어온 거예요. 일부를.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